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5장 틈새 시장 창업을 위한 전략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틈새 시장에 대한 얘기를 간단히 하긴 했는데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우리가 틈새 시장이란 영어로 니치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매스 마케팅에 반대되는 대립되는 개념인데 우리가 매스 마케팅은 대량 생산, 유통, 판매를 대량으로 하는 걸 얘기하고 반대적인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니치 마케팅은 아주 소량의 생산에서 소량의 유통, 또 소량의 판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입니다. 최근에 시대 상황을 또 변화를 반영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 니치란 이런 매스 시장이 붕괴된 후에 세분화된 시장 또 소비 상황을 설명하는 말로서 우리가 이제 빈틈이나 틈새라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니치 마케팅은 소비자의 기호와 개성에 따른 수요가 창출이 되고요. 시장을 쪼개서 특정한 성격을 가진 소규모의 어떤 대상을 위주로 판매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말하자면 남이 하지 않는 남들과 다른 아이템이나 시스템으로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 제공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특징은 기존의 어떤 평범한 시장을 탈피해서 새로운 시도와 사고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틈새 시장과 가치 혁신 전략 분석에 대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틈새 시장은 시장 세분화를 통한 차별화 전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거대 시장이 타깃이 아닌 세분화된 시장을 타깃으로 하고 우리가 마이클 포터의 경쟁 우위 구축을 위한 세 가지 기본 전략이라고 하면 차별화, 코스트 리더십, 집중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차별화 전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한편 블루오션이란 이런 차별화 전략과 코스트 리더십 전략을 함께 추구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말하자면 이런 블루오션의 중심 전략에는 가치 혁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고객이 느끼는 가치를 업시키고 상승을 시키고 동시에 우리가 코스트를 비용을 다운시키는 전략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걸 가성비라고 얘기하죠. 자, 이러한 가치 혁신, 블루오션 전략에 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보면 기존의 시장 공간 안에서 기존 수요 시장을 공략해서 더 나은 상품 제공이나 서비스 가치를 최대화하는, 말하자면 치열한 기존 경쟁 체제 하에서 이겨야 한다는 어떤 기존 마케팅 전략에 대비된 개념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블루오션의 반대적인 개념이 레드오션이죠. 자, 우리가 가치 혁신 전략을 다시 정리해 보면 경쟁자가 없는 새 시장 공간을 창출하기 위한 어떤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장악한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또한 소비자의 가치와 비용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전략이다. 또한 산업의 구매자 집단을 우선 재정리하고 기존에 없었던 보완적 제품이나 서비스를 재고찰해서 시장과 이윤을 창출해내는 전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틈새 시장과 가치 혁신 전략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공통점은 기존에 없었던 제품이나 서비스를 발견을 하고 새로운 시장과 이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반면에 틈새 시장은 기존의 대상 시장을 조금 더 세분화하여 대상 자체를 나누고 또 세분화하고 우리는 일종의 축소화된 고객의 만족을 최대화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블루오션 전략에서 말하는 가치 혁신 전략은 고객을 세분화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 자체를 새롭게 정의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말하자면 고객의 여러 가지 소비 형태와 필요성을 철저히 분석해서 기존에 없는 수요 요소를 발견을 하고 또한 시장을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의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차이점은 틈새 시장의 경우 세분화된 고객을 상대로 해서 신제품이나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됨으로써 비용이 코스트가 비싸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치혁신에서는 이 비용 요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연구해서 충분할 수 있도록 기업이나 사업 내부 여건을 개선하는 노력이 함께 수반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고객과 상인 모두가 새롭게 정의되고 바뀌어야 할 가능한 전략이 바로 가치혁신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떠한 우리가 기존 어떤 틈새 시장의 차별화된 전략만으로 어떤 많은 한계가 있고 틈새 시장을 발견해서 이제 우리가 시작하였다가 지속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자, 이러한 틈새 시장이 오래가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바로 고객의 정의와 가치를 창업시장 순간에만 한정시켜서 살펴본 것에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운영하는 자신의 비용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부족해서이기도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틈새 시장을 꾸준히 지속 또 살아남으려면 틈새 시장의 고객을 잘 세분화해서 볼 수 있던 그 눈과 가치혁신에서 보다 큰 고객의 가치를 발견하는 눈, 그리고 이를 지속시킬 비용 우위 전략이 뒷받침되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틈새와 가치혁신이 만날 수 있는 어떤 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공한 사례들에서는 이러한 가치혁신에서 강조하는 어떤 고객의 가치를 새롭게 살펴보고 비용 절감을 위해 가감한 개혁과 아이디어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자, 가치혁신을 응용한 경쟁력 있는 틈새 시장을 만드는 기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고객과 비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한다. 자, 가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파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것을 사는 사람들, 즉 고객이나 소비자 입장에서 정의된다는 점에 유의하시고요. 우리가 파는 사람들끼리의 경쟁에서 손을 놓고 사는 사람과 지금 사지 않고 있는 사람, 말하자면 비고객들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주목을 할 때 틈새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아이들을 데리고 패밀리 레스토랑을 찾는 가족들이 많은데요. 레스토랑에서 아이에게 메뉴를 보여주고 무엇을 먹겠냐고 물으면 대개 아이들은 채소가 많이 들어간 요리는 먹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식당의 어린이 메뉴를 가능하면 피하고 있는데 일본의 한 패밀리 레스토랑에서는 아이들이 야채가 든 메뉴를 골라 먹는다고 합니다. 이유는 그곳의 어린이 메뉴 속에 당근이 특유의 냄새가 조금 더 나지 않고 달고 부드럽게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조사한 결과로는 특별한 조미료 맛을 낸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당근을 싫어하는 어린이를 위해 위탁 재배를 해서 품종 개량에 성공한 당근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을 찾는 어머니들은 이곳에 오면 아이가 당근을 남기지 않고 전부 먹기 때문에 도움을 받았다라고 감사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 후에 이 레스토랑은 매우 인기 있는 식당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보듯이 고객과 기존의 고객이 아닌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낸 작은 아이디어가 틈새 시장을 만들어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서비스 범위를 최대화한다. 주로 책을 파는 장소였던 서점도 요즘은 복합 문화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영화관과 같이 마찬가지로 새롭게 탈바꿈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보더스나 바스앤노블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보면 회사는 고객이 서점에서 책을 선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충분한 지식을 가진 직원들을 고용하고 또 편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팔걸이 의자와 탁자 소파를 갖췄습니다. 고객들이 책을 구매하기 이전과 이후 절차를 분석을 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런 보완적 서비스로 인해서 이들 서점은 단순히 책을 구매하는 장소가 아닌 학습하고 발견하는 즐거움을 느끼는 공간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더스와 바스앤노블은 이에 힘입어서 창업한 지 6년 만에 650개 이상의 대형 서점을 보유하면서 미국 최대 규모의 서적 체인점으로 급성장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듯이 서점의 급성장은 비고객까지 고객으로 흡수할 수 있는 비약적인 가치를 제공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제품의 경계를 넘나들어야 한다. 1990년대 중반 국내 냉장고 시장은 삼성, LG, 대우 이런 가전 3사의 전등처를 방불케 했습니다. 1995년에 냉장고 시장에 뛰어든 우리가 만도 기계, 지금 위니아 만도라고도 하는데요. 이들 업체와 전혀 다른 길을 걸었다고 합니다. 자, 이들은 기능 경쟁에 가세하지 않고 김치 냉장고라는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자,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 위니아 만도는 가전 3사와 경쟁을 회피하면서 고객 고속 성장을 이뤄낼 수 있었는데요. 김치 냉장고 딤체는 출시 첫 해에 약 4,000대가 판매된 데 이어 이듬해 약 2만 대, 그 다음에는 점진적으로 8만 대, 또 매년 200% 이상의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딤체가 개척한 김치냉장고 시장도 고속 성장을 거듭해서 2000년 초반대에는 1조 원대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러한 딤체의 성공 요인은 다른 냉장고 업체와 경쟁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버린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제품 경계를 뛰어넘는 이런 고정관념을 버리기도 하는데, 사실 이 이후로는 또 다른 가전 3사가 벤치마킹을 해서 또 김치냉장고 시장에 뛰어들므로 인해서 또 위니아 만도도 어려운 시기를 겪어서 결국은 이제 분할 합병되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제 이런 시장 초기에 이런 고정관념을 버린다는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도 아주 좋은 예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감성과 기능 초점을 바꿔야 한다. 많은 기업들이 자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기능과 감성, 이러한 두 카테고리 중 하나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해 놓고 각각의 요소를 강화하는 데 주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화장품 예를 들어보자면 대부분의 화장품 회사는 화장품이 아예 감성에 호소하는 제품이라고 못 박아두고 소비자의 감성을 더 자극하는 데만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예쁜 용기를 개발하고 톱 모델이 나오는 광고를 만드는데 주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컴퓨터 같은 전자제품은 이와 반대가 된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전자제품은 가장 중요한 제품이라는 선입견에 따라서 모든 회사들이 경쟁적으로 기술적인 성능 개선에 매달린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경쟁에서 벗어나 새 시장을 찾기 위해서는 이 같은 통념을 깨고 각 산업에 있어서 감성과 기능의 어떤 중점을 이동해 보면 새로운 기회가 보인다고 하겠습니다. 감성의 무게를 뒀던 제품에 기능적인 요소를 가미시키거나 기능에 초점을 뒀던 제품에 감성을 더하는 것입니다. 또한 틈새 시장에 대한 미샤는 후자에 해당이 되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샤는 화장품 패션이 아닌 생활 필수품으로 인식해서 감성적인 요소보다는 기능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가격 거품을 조장했던 용기 비용과 마케팅비를 대폭 줄일 수 있었는데요. 값을 내릴 수 있었던 만큼 고객이 실제로 돌아가는 가치는 커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연주의 화장품 열풍을 몰고 왔던 영국계 화장품 회사 바디샵도 감성지향적인 화장품 산업을 기능적으로 접근해서 성공을 거둔 케이스라고 하겠습니다. 자, 환경 보호론자였던 창업자 아니타 로딕은 화려한 포장에 자원을 낭비하는 대신에 기존 약병을 재활용하거나 저렴한 플라스틱 병에 화장품을 담았습니다. 고객이 가져온 다 쓴 용기를 재활용하기도 했고요. 자, 광고비도 거의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순식물성 원료를 사용하고 웰빙 제품이라는 이미지를 강함으로써 화장품은 감성이다 라는 공식을 깼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장점을 결합한다. 우리가 워크맨보다 음악지 이상 소프트웨어를 선호하는 고객들은 수만 곡 이상 수록할 수 있는 저장 용량, 고음질, 빠른 다운로드 속도 등을 소프트웨어의 장점으로 꼽고 있습니다. 반면에 워크맨을 고집하는 소비자들은 휴대성, 디자인 등을 선호하는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레인콤, 말하자면 요새 아이리버의 전신인데요. 한국 기업들은 소비자들이 두 전략 집단 간을 오가는 이유에 주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제품군의 장점만을 결합한 새로운 제품을 선보였는데 음악 재생 소프트웨어 장점인 대규모 저장 용량에 워크맨의 휴대성을 합친 휴대용 MP3 플레이어를 세계 최초로 탄생시킨 것입니다. 물론 탄생은 시켰지만 사실은 이 라이센스를 애플에 팔아서 말하자면 사실은 이 MP3는 한국에서 개발을 한 겁니다. 사실은 애플이 그걸 갖다 상용화하고 제품화한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 ERRC, 제거하고 감소하고 증가하고 창조하고 이런 구성 원칙을 응용해 본다. 기존 시장을 변화시켜 틈새를 만드는 방법으로 기존의 어떤 놀이공원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에서처럼 기존의 업계에서 당연으로 받아들이는 요소 중 제거해야 할 요소를 과감히 버리고 업계가 아직 한 번도 제공하지 못한 것 중 창조해야 할 요소를 창출하는 것이 틈새 시장을 만드는 기술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구성 원칙에 대해서 한번 그림을 참고해서 보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기존 틈새 시장의 한계 및 성장 지속 조건을 한번 보면 첫 번째로 틈새 시장 한계에 대한 비판입니다. 위에서 많이 살펴본 것 같이 틈새 시장이 성공하는 데는 소비자에 대한 어떤 치밀한 분석과 아이디어, 또 차별화된 상품과 고급화된 서비스, 또 새로운 마인드의 어떤 경영, 또 마케팅 전략들이 결합을 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틈새 시장이 모두 희망적이고 완벽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켓 리더의 조건에서 제너드 제이 델리스의 연구자들은 틈새 시장의 한계를 대표적으로 지적하고 있는데요. 초기 시장에 진입한 틈새 시장은 다수가 아닌 세분화된 소비자를 대상으로 재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높은 가격에 고품질의 제품을 선호하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곧 대량 소비 시장을 겨냥한 기업이 자기 마진을 남기기 위해서 낮은 가격의 저품질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면 곧 시장에서 밀려나게 된다는 논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대량 소비 시장을 겨냥한 회사는 관심을 끌만한 가격으로 접근해서 벌어들인 수입의 일부를 품질 향상과 비용 절감을 위한 어떤 제품 개발에 대투자하게 되고, 이로써 가격은 낮아지고 품질은 더 좋아져 더 많은 사람들이 이익을 보고 또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얘기한 논리에서는 몇 가지 반박할 점이 있습니다. 틈새 시장이나 가격 혁신에는 모든 중심이 고객의 관점, 고객의 가치에서 출발하지만 위의 논리는 지극히 대규모 경영이 가능한 기업가적인 경영, 즉 기업주의 입장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논리는 처음 이 고객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물건이 아니어도 저렴한 가격에 만족하게 만들어서 이후 품질 향상을 기다려야 한다는 논리여서 수시로 변하는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틈새 시장을 개척한 기업들이 모두 고비용의 고품질만을 고수하는 건 아닙니다. 미샤의 경우 화장품 개념을 바꿔 용기와 유통에서 거품을 뺐기 때문에 비용에 있어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위의 논점에서 주목할 점은 틈새 시장이 그대로 머무를 경우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든 기업이 마찬가지겠지만 요즘 마케팅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끊임없는 기업가의 노력과 혁신이 동반되지 않으면 큰 기업이든 작은 기업이든 살아남을 수 없다는 점이라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존 틈새 시장의 한계비 성장 지속 조건. 자, 시간이 지날수록 틈새 시장의 어떤 초기 욕구를 만족시켰던 그대로의 품질과 서비스를 공급할 경우 이를 능가하는 우수한 제품이 출시가 되면 기존의 틈새 시장에서만 충실했던 회사들은 신기술을 이용해서 대량 소비 시장을 공략하는 회사들이나 뒤따라 투자한 미투 시장에 밀려서 퇴출될 위험에 처하겠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남들이 쉽게 따라하기 힘들면서 세계 최고가 될 만한 기술과 노하우를 갖춰야 합니다. 또한 계속적으로 품질을 향상을 하고 새로운 서비스 개발이나 지속적인 고객 관리가 철저히 요구되겠습니다. 자, 음식업처럼 나만의 무형의 노하우를 가진 경우 대를 이을 후계자를 찾지 못하면 그 틈새 시장은 우수한 품질이 있음에도 사라질 위험이 있습니다. 자, 틈새 시장에서 고용의 안정과 인력의 관리가 더욱 철저히 이루어져 자부심을 가지고 사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겠죠. 일본 같은 경우는 대를 이어서 2대, 3대 이렇게 해서 이제 업을 이어서 발전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특별한 아이템으로 출발했던 틈새 시장이 거대 시장으로 진입할 경우 브랜드의 이미지가 깨어지거나 관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는 세분화된 고객을 타깃으로 시작한 틈새 시장이 늘어난 어떤 고객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경영 마인드와 자본 관리 능력을 갖춰야 하는데 이를 미리 준비하지 못한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기업가의 어떤 가치 혁신이 더욱 요구되는 대목이고요. 보다 많은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생각을 하고 경영에 있어서도 끊임없이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운영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책임있는 프랜차이즈 관리나 소비자 만족을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더 나아가 해외 시장 개발 등 틈새 시장도 큰 기업을 경영하는 마음과 방법을 배우고 익혀나간다면 기업의 어떤 장기적인 전망은 밝아질 것입니다. 예를 들면 틈새 시장의 경우 일본을 비롯해서 라면 외식 산업의 세계로 나아가고 있는데 창업주가 이를 미리 내다보고 대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준비가 되지 않고는
값을 조정하거나 마음대로 확장하지 않는 원칙이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 그 밖에 성공 지속 조건으로 기술과 상품을 개발하거나 향상할 때 혼자만의 힘으로 또 고집하지 말고 고객과 직접 피드백을 하고 가까운 사람과 함께 논의해서 공동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시장의 동향과 라이벌 경쟁 조건을 명확히 확인하셔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사실 본인만 고집하고 본인의 고집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해서 본인만 만족한다면 관계는 없겠지만 사실 우리가 고객들, 대중을 상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는 어떤 주관적인 이러한 고집을 피하시고 주위 사람들 또 가까운 또 고객 논의해서 우리가 고객에게 맞는 이러한 그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공하는 나만의 틈새 아이템의 체계적 구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틈새 아이디어 점검입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점 매승이다. 여기에서는 있는 것 속에 없는 것, 또 있어야 하는데 없는 것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템의 주제는 부모님을 대신할 생활 속의 체험 교육이라고 하는데요. 있어야 하는데 없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5일 수업과 한 달에 한 번 토요일 수업이 없어지면서 학생들, 초등학생에게는 체험학습을 해야 하는 시간에 여유가 늘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맞벌이 부부들은 휴가철을 제외하고 선뜻 아이와 함께 체험학습을 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점점 사회는 복잡해져 가고 있고 알아야 할 지식은 늘어나는데 우리의 직접 경험하고 느끼게 하는 지식의 뿌리는 그리 깊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자리를 대신해줄 역사와 사회뿐만 아니라 생태비, 예술 등을 포함하는 생활체험 시스템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있는 것 속에 없는 것. 기존의 이러한 문화체험 교실은 그 교사들의 모임인 사랑의 학교, 즐거운 학교에서부터 역사문화학교 등의 방학을 중심으로 주로 행해져 왔습니다. 기존의 문화체험 교실의 한계를 지적해 보고 있는 것 속에 없는 것, 바로 다음의 사항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첫째는 문화체험 교실은 방학 때를 겨냥해서 아이들 수십 명을 모집해서 캠프 형식으로 진행되는 방식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경험의 축적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방학 때 혹은 어느 학년 때 잠깐 참석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둘째, 주제가 역사나 환경 중심 교육에 머물러 있고 박물관 견학, 유적답사, 갯벌 체험 등이 대부분입니다. 역사 체험은 물론이고 사회시간이 이루어지는 행정기관, 경제기관, 법기관 등의 사회기관 체험과 교과서에 나오는 요리체험, 도자기 만들기, 동서양 음악 체험 등 좋은 프로그램 속에서 아이들을 안내해야 되겠습니다. 셋째, 학년에 상관없이 수십 명이 함께하는 캠프 형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자기 자식과 함께 데려가서 이야기도 하면서 충분히 느낄 여유를 주어야 합니다.